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시장이 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반짝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걸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그 하락폭이 깊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주들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와 줬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한 쪽은요, STO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이슈 시간에 준비를 해뒀거든요.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시 시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45% 하락하면서 지금 2,60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2,600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대 상승세 또 이어가 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더 강하게 밀리거든요. 3% 넘게 현재 하락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요, 2차 전지 쪽도 주춤하고 제약바이오도 주춤하다 보니까 오늘 약세 띱니다. 0.78% 하락세 보이면서 734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594억 원 정도 물량 덜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에서 역시나 가장 크게 물량 덜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오늘 동시에 전기, 전자 쪽 물량은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또 나홀로 2,78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네, 코스닥 쪽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출판, 복제, 매체 쪽에서 동시에 물량 덜고 있고요. 외국인이 779억 원, 기관이 326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역시나 1,1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밤사이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중국과 미국 간 이제 고래 싸움이 조금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같은 이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 투자를 좀 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려 국가 내에서 특정국 안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우려 국가를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중국을 통제하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 1월 2일부터 좀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이제 지분 인수, 특정 부채 자금 조달,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과 같은 다양한 거래 등에서 이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서 AI 학습이 필요해서 중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건 역시나 이 통제 규칙에 좀 위반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이 하나로 약 5억 원 정도, 그리고 민형사상의 이런 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나 AI, 양자 컴퓨팅과 같은 이런 분야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규제 내용이 나뉘거든요. 그런데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관련해서는 좀 거래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더욱 강력하게 규제를 했고, 예외는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이 증권 투자인데 여기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점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래 싸움이 불거지면
새우등이 혹시 터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중 이 반도체 패권 당시에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영향을 좀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요, 비트코인은 금값과 함께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9,500선 돌파한 지 하루 만에 9,700만 원 선 웃돌았고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해서는 9,900만 원 선도 터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선거 유세 당시에 도지코인 이미지와 본인 사진을 같이 게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지코인 파파, 도지파파라고도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지코인 오늘 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13%대 급등, 그리고 현재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세 관련해서 조금 더 올라갈 만한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조사기관 SC에서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미 대선 당일에 비트코인 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거야라고 봤는데, 이건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8만 달러 전망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14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14만 달러면요, 하나로 약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1억 원 돌파는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21억 2천만 달러 유입이 되면서 7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위지트와 같은 종목들 전방적으로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기입을 해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번 주에 PC 발표 그리고 GDP 발표와 함께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11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 대선과 함께 이러한 부분까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약세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의 방향성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마켓나우 3부 이어지는 시간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저희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이제 시장 반등하는 거 보고 파트너님께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어제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눌림목을 잡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양음양 패턴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방보다도 상방이 조금 더 어울리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26, 27, 28 좀 찍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대 좀 꺾이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이 트럼프의 이 관련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는 고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오전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조건부 승인을 통해 가지고 보도 덕분에 이틀 연속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의 축소 우려를 통해 가지고 하락을 내고 있는데 이 또한 내일 되면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시속 게임에 있어 가지고 높낮이게 이 시속 게임의 이 수급적인 면에서 좀 시속 게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날 이 반등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매각 이슈도 좀 있고요. 특히 테슬라는 요즘에 월가에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장되었고요. 특히 실적 대비 과대한 평가가 되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증권사별로 좀 목표 단가, 목표 주가가 좀 틀리지만은 이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테슬라의 약세 흐름과 함께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의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과 함께 양 지수 모두 다 양현선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현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21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의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21선 뚫고요. 오늘 21선 안착형 캔들이 나옵니다. 눌림목은 아닙니다. 눌림목은 개파락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 안고 있죠. 이 상태로만 끝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드크로스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보합권 출발이라든지 약보합 출만하더라도 수급이 유입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벌어놨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1,700억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놨고요. 그 덕분에 5일선에 약간 이탈하지만 투매 물량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지만 오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은 이탈이 나오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보합권 출발 이후에 5일선 다시 올려놓으면 되고요. 특히 이 21선과 61선하고의 괴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갭을 비워놨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기 위한 단기적 매매 포지션이 11월 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가지고 강한 슈팅 한 번쯤 나온 후에 추세가 잡힐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기본 모멘텀을 두고 현재 따라오고 있는 글로벌 테마, 요즘 신규 글로벌 테마가 생겼죠. 원전과 그리고 기존의 우리 글로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방산 업종에 집중하시면서 시장의 약세 시장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어떤 업종으로 어떤 종목을 함께 여러분들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2,600선 이탈 여부 저희가 잘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원전,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에 활용한 투자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시 현황 지금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함께 오후장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적 테마입니다. 방산이고요.
주요국들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방산주들 연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방산주들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테마입니다. CDMO고요. 오늘 유바이오 로직스가 20%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이 테마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하는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입니다. 남북 경협이고요. 트럼프 대선 확률이 상승하면서 관련주들 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신석재가 20% 넘는 급등, 부산산업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 상이고요.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 다시 1억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록체인 지금 업종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가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입니다. 파트너님, 이 방산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좀 점검 도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들 조금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오시기 전부터 네. 5개월 전부터 방산을 계속 봐야 되고 네. 특히 이 지금 국제 질서가 어느 정도 지금 어지러워져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각국의 정상들이 조그만 이 각국의 자기 나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르렁대고 있는 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방산 테마는 이 테마가 아니라 업종 그리고 글로벌의 이 지금 밸류체인에서 제일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꾸준히 끌고 가셔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봐셔야 되는 쪽은 방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렸던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자,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번 주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자, 오늘 항공 우주를 가져온 이유가 자, 기술적으로 잡혔습니다. 자, 이 밸류 체인에 있어 가지고 방산 글로벌 테마에 밸류 체인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 우주 항공 쪽 그리고 항공 쪽으로는 우리 독보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동남아시아의 중동 중심으로 FA50의 수리온의 수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항공 우주의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의 가시성이 올해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아주 퍼포먼스가 클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물론 좋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8%에서 20% 성장하는 가운데 2024년 2,400억에 올해 2,900억에서 3,000억까지 나올 예상 전망이다 보니 현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차트처럼 관통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잡혀가는 변곡점이 완전히 거의 90% 이상의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을 가지고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한국 항공 우주로 그 한풀이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3분기는 조금 역상장을 합니다. 그러나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도 좀 기대해야 되는 종목이고 특히나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1년 연치, 1년 연간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928억 그리고 2024년 올해 2,000억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2분기에 대박을 좀 냈고 3분기에 약간 미끄러지지만 4분기에 수주가 몰려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이제 연간 보고서가 나올 때쯤이면 이 전년 동기 대비 연간 대비 YY 기준으로 108% 성장하는 업종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정배열 초입의 하나시스템. 방산 수출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실적 호조와 지속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고 특히 내년 1분기에 엄청난 퍼포먼스가 보일 수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밑집변 패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테마 방산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유효하다. 방산주 못 담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아쉬우셨던 분들은 해당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DMO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20% 넘는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CDMO 관련주들 어떻게 좀 선별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CDMO 쪽 같은 경우 내년에는 엄청난 이 성장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었든 네. 그 중심에 있는 쪽은 약가이나 바이오시밀러 쪽의 관련 종목들이 내년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데 그 스타트를 끄는 기업이 오늘 또 탄생을 했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자, 백신 개발 및 공급사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DMO 수탁 연구 제조 업체로서 자, 콜로라 백신에 힘입어 3분기 매출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3배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추세라 그러면 사실상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콜레라가 백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품절 상태,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특히 그러면 쇼티지가 난다라 그러면 공급사가 많으면 사실상 이 단기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에서 몇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라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코로나 백신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스타트 그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전 고점을 먹는 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 고점을 먹는 망치까지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손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트레이딩 가능한 뿐만 아니라 스윙 관점에서의 이 밸류체인까지도 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을 찾으신 분들은 유바이오로직스를 오늘 꼭 관심을 갖고 오버나잇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은요. 자, 이 지금 아끼고 아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긋지긋합니다. 자, 1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 주식을 보시다 보면 이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화가 나시거나 좀 주가 부양을 하라고 서 회장님한테 여러 좀 화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자, 박스권도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증시 2,500개 중에서 현재 35%가 신저가입니다. 자, 시가총액 40조인데 박스권이라 그러면요.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무엇보다도 셀트리온도 이제는 상승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진펜트라의 미국 3대 PBM에 모두 뚫었고 특히나 90% 이상 확보한 만큼 영업이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자, 셀트리온이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 이렇게 좋지만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붙지 않은 이유는 숫자를 보려고 하는 심리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이 2,200억에 전 분기 대비 지금 205% 성장입니다. 자,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없이 지금 박스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 현재 물량이 나오는 것을 매수 호가에 아니라 매도 호가에서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 그러면 이 매집 물량을 언제쯤 퍼포먼스가 날 수 있냐 3분기 영업이익을 가지고 숫자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때부터 좀 이 퍼포먼스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셀트리온도 매수 관점과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CDMO였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 안에서는 매수 유효하고 3분기 실적 기다려봐야겠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테마 남북 경협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일신석재, 부산산업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남북 경협은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일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예, 단기적으로 절대 봐야 단기적으로 한다. 꼭 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요, 사실상 기약 없는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오늘 오전장에는 좀 오르겠나 싶었었는데 사실상 오늘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후장까지 강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사실상 일신석재, 부산산업, 인디F까지 대부분이 5%대, 8%대 움직이다가 10시 반, 11시가 넘는 자리부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보셔야 될 점은 일신석재입니다. 자, 네. 일신석재는 도대체 트럼프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묻게 되면 일신석재는 통일교 재단으로 이 트럼프가 통일교 행사에 예전에 한번 참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로 좀 부각을 좀 받았고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시장에서의 좀 트럼프 이야기만 나오면 자 일신석재를 가지고 이 배팅을 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기적 관점에서 웨이는 트레이딩의 물량은 오늘 120만 주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단기적 관점으로 수익을 내려고 약세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당일 청산 기준에서 대의 매매만 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승 분위기는 뭐냐? 트럼프의 승리의 분석 소식과 함께 남북 경협주가 오늘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정보 인디F입니다. 인디F도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라가다가 6% 밀리고 있는데 인디F도 동일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연초 7월 중순에 올랐을 때 상한가 찍고 두 번째 상한가까지도 나은 걸 보게 되면 인디F도 이 트럼프 관련 주에 묶여 있고 강한 퍼포먼스도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으나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트럼프 당선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남북 경협주 훈풍을 통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 당일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단기적 관점 오전장의 수급을 확인하고 자 시장의 약세 흐름이면 다 같이 들어갈 때 여러분 짧게 보고 들어가자는 의견까지 인디F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 안에서는 남북 경협 저희가 살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 인디F 그리고 일신석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확실히 비트코인 오늘 강세 뛰니까요. 관련주들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한 테마 STO,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 네. 자, 시세를 좀 봤는데 자, 9,900만 원입니다. 원화 네. 기준입니다. 자, 예, 정말 부러울 뿐입니다. 예, 오늘 이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업종 상위 오늘 섹터보다도 오늘은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보시게 되면 자, 관련 종목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시장에서의 이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주도주는 비트코인, 코인 쪽에 주도주는 우리 기술 투자라는 걸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운영 중인 자, 이 두나무 지분을 7.23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6월 반기 보고서의 기준으로 자, 7.23% 들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 묶여 있고 그에 관련돼 있어서 시장에선 중심이 자, 우리 기술 투자의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물량 같은 경우에도 71만 주 그리고 외인의 단기성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소량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부산 디지털 거래소 출범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드, 부산 디지털 거래소 출범뿐만 아니라 STO 소식까지도 나오다 보니 자, 여러 가지 겹겹 호재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급등을 좀 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매매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도 주시하시면서 같이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종목은 갤럭시 머니트리입니다. 역시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 STO뿐만
뿐만 아니라 토큰 쪽의 이 블록체인 쪽 관련 종목이다 보니 자, 오늘 골드크로스를 냈습니다. 장중에 한 15%대 움직이다가 약간 밀렸지만은 자리를 보시게 되면 골드크로스 자리입니다. 연일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통해 가지고 곽광받고 있는 코인 쪽, 증권형 코인 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은행권 블록체인 실험 본격 예고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소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상위 테마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이 블록체인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확실히 또 비트코인 관련주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세도 예의주시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투 갤럭시아 머니툴이 두 종목 모두 다 10%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파트너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 밑에 QR코드 나가는 거 있죠? 그 QR코드를 찍고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의 이 테마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을 좀 설명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500개 종목을 어떻게 다 외우고요. 영업이익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방법이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기 때문에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모바일과 PC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한 매매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반도체랑 2차 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그래도 남은 오후장 그리고 남은 한 주 동안 좀 우리 지수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빨간색 원피스로 좀 양봉 의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계속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챌린지 1313도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미해결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부터 국제 정세 등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주도 섹터를 공략하고 그 내에서도 우량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간 수익률 13%를 목표로 좀 저희가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누적 수익률 발표를 하면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9주차까지 왔죠. 지난 8주 동안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 배지를 부여받았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나와 있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종목 아직 나와 있네요. 일단 10월 25일 금요일에 편입된 두 가지 종목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K 스퀘어입니다. 일단 기관의 매수가 4일 연속으로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거든요. 차트 점수도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76점, 80점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SK 스퀘어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수익률 빨간불 잘 켜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이제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장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두 가지 종목들은 정말 하루 만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스튜디오 미르, 여러분들께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기도 하고요. 이제 넷플릭스와 국내 최초로 장기 계약을 체결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에는 이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5일선을 관통하는 캔들의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저희가 편입한 이후로도 시세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주면서 20% 강세로 마감을 됐습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1%가량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5.34% 수익률이 챙겨가고요. 목표가까지 25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JNTC는 무려 수익률이 8% 가까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하단에 나오고 있죠. 오늘 장중에 목표가 25,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고가가 25,250원으로 목표가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 익절 처리를 할지 혹은 좀 새로운 목표가 조절을 해서 더 들고 나가면서 올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수익률을 모두 합산을 해보니까요. 이제 이틀 차인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12.47%, 13%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3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새로 나와 있을지,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9주차입니다. 지금 네 가지 종목으로 누적 수익률 12.47% 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13% 이제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한 종목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네. SK 스퀘어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스퀘어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의 이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오늘 특히 투신, 보험뿐만 아니라 연기금까지 합세해서 오늘 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속 이틀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방송에서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를 유효하다라고 또 외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갭상승의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추세는 이 21선을 완전한 관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의 음봉, 반대로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이틀 동안 음봉을 통해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21선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갭상승의 음봉과 갭하락의 양봉이 양 차이를 통해 가지고 오늘 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보고 움직이는 SK스퀘어가 내일 갭하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21선 눌림목과 함께 지지 캔들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 추세 이상 없고요.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좀 가파르게 움직이다가 이번에 음봉 2개 나온 거 가지고 추세 이탈하고 자 끝났다라는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SK스퀘어, SK하이닉스의 방향대로 우상향 패턴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차트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 간통형 캔들 이후에 5일선을 따라가고 있는 매집 패턴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밑에 꼬리가 달리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5일선 기준으로 연일 관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깔끔하게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누군가는 조공가의 시초가의 기준에서 지키려고 그러는 누군가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그것이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 수급을 통해 가지고 현재 차트와 함께 미래 차트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자리.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큰 슈팅을 통해 가지고 앞전 자리 13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한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4만 원 연출이 나오는 장대 양봉 이번 주에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말 그대로 넷플릭스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요즘 컨텐츠가 요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죠. 아파트처럼 지금 현재 컨텐츠 이 문화 컨텐츠 쪽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음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컨텐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여러의 컨텐츠의 각 이 섹터별로 밸류체인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미르도 동일하게 장중에 좀 양봉을 내다가 종가 기준으로 현재 오후장이 들면서 약간의 음봉인데 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주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징검다리 패턴, 다시 말해서 양음양 패턴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봉의 음봉도 이상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쭉 끌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NTC입니다. 오늘 JNTC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가 기준에서 관통형 캔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변곡점 캔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아침 일찍 좀 화근이 뭐였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매도 물량을 볼 수 있는 것은 보합권 출발 아니면 갭하락 출발에 오히려 더 수급을 끌어당겨서 장중에 7, 8%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로 대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익절 챙겨가고요. 목표가에 터치했기 때문에 자, 이 수익 챙겨가고 자, 오늘 주요 종목들 추가적인 편입을 통해 가지고 다음 주 요번 주 2313 챌린지의 종목 2313 챌린지 13%꼭 목표가 좀 13%를 성공시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NTC는 오전장에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또 익절 처리가 된 종목 목표가 25,000원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파트너님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주차 누적 수익률 12.47%고요. 파트너님 13%. 예, 조금 모자라네요. 네, 조금 모자란. 예. 저희가 13% 이제 달성 위해서 오늘도 신규 종목 두 가지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패턴뿐만 아니라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입니다. 이월드하고요. 코스맥스 MBT입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개별적인 모멘텀과 함께 추세가 기술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들고 왔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요.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폭락 그리고 반도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주 종목들도 지금 현재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반대편에서 지금 현재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번 주에는 13% 목표를 두고 좀 여러분들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월드입니다. 자, 이월드는요 말 그대로 이월드 여러분들 이랜드 그룹의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 회사 이랜드 월드 토스. 자, 이랜드 월드가 토스 지분을 7.5%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 관련 종목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 토스가 자, 조만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죠. 올 초였습니다. 올 초에 토스가 지금 상장 계획을 좀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 이후에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데 자리를 보시게 되면 자, 매집 패턴이 지금 현재 2개월 동안 있었고요. 거래량이 한두 번쯤 실리는 자리가 있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 모두 다 지금 밀집형 패턴 다시 말해서 종가 기준에서 누군가가 모으기 위해서 이 테스트 물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좀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0일선, 20일선 골드 크로스 난 후에 현재 양음양 패턴입니다. 보시면 양입니다. 그 중간에 음이 있는데 그 음이 장중에 4%대 음이인데 모두 다 지금 끌어올려 가지고요. 지금 단봉으로 만든 후에 오늘 보합권 7발 이후에 기가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양을 만들었습니다. 급등주 패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모아 가려 그러는 패턴과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토스 같은 경우에는 몸값 추정이 15조에서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25년 IPO 최대 대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위기가 좀 들끓고 있고 군부를 떼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냐 아니면 이 이월드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플레이에서는 현재 시장 약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 주요 섹터와 제외한 기술적 플레이뿐만 아니라 개별적 모멘텀으로 된 종목으로 먼저 들고 왔습니다. 자, 이월드는 목표가는 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870원을 두고 포토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MBT입니다. 자, 코스맥스 MBT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개발 자, OEM, ODM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깊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였었죠. 저번 주부터 현재까지 양봉을 띄면서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의 관리자 패턴에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좀 들어오면서 관리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었는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 지금 3분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는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이렇게 좋게 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만은 연일 관심이 없다가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에서 마사지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K 열풍을 통해 가지고 한국 건기식 성장 기대감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수요에 통해 가지고 해외 매출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어질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의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흑자 기대감까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확충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로 인해 이제 이 11개월간의 하락을 딛고 바닥에서부터 강한 양봉과 함께 연일 종가 관리 배팅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자, 급등주 패턴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코스맥스 MBT 시장에서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개별적 모멘텀으로 들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코스맥스 MBT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토에 편입시키는 종목의 이제 목표가는 4,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두고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9주차 1313 챌린지에 편입된 두 가지 종목 이월드와 코스맥스 MBT였습니다. 저희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근데 이제 이월드 같은 경우에 목표가 2,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970원 부근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네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월드 목표가는 2,100원으로 저희 다시 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방송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제 10월 시장이 이 거래일 오늘 지나고 나면 이 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어떤 포지션 좀 취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네. 지금은 불확실성이 상존돼 있는 시장입니다. 자, 말 그대로 증원 월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의도에서도 지금 현재 미 대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누가 당선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 시장의 모든 포지션이 정말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보니 지금 숨죽이며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해리스의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IRA에 이어받은 이 친환경 정책이 다시 한 번 더 각광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말 그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기존의 이 바이든의 정책을 모두 다 뒤집는 현상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시대를 다시 개막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이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업들의 이 여러 가지 이 시장의 변화가 아주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네. 동안의 이 불확실성만 견디게 되면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주도 섹터와 주도주 종목이 거의 11월 중순 되면 11월 중순이라든지 12월 초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의 큰 손들뿐만 아니라 메이저 기관과 외국인은요, 지금 현재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리밸런싱 하기 위한 자금들을 많이 모아두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에 2025년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문 열어봐고 이 개표 현황과 함께 선거인단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 가지고 당선 확률이 좀 틀려지는데 좀 대부분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좀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말고 팩트 기준으로만 보자. 당선 확정되는 것까지 보고 움직여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드리면서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는 날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와 어느 업종을 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 설명뿐만 아니라 시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밑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면서 PC, 모바일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월 6일에 미 대선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에 조금 주의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앞서서 파트너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뚜렷한 주도주 없이 시장이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니까요. 더욱더 저희 마켓나우 3부와 이번 주도 쭉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